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홀로 앉기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IBM에 CPU 10억 달러 수주를 했다는 걸로 해서 난 기사를 너무 삼성전자 위주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이 한국 기업 삼성을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시장을 한번 이해해 보려면 영향력이 큰 1위 업체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만 좀 따왔는데요. 2나노 만들겠다는 TSMC, 삼성의 넘사벽, 그리고 추격자 삼성이 두려웠나, 2나노 공정 서둘러 발표한 TSMC. 일단 TSMC라는 업계 1위 기업하고 삼성이 나와요. 그리고 2나노 공정이라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기술력을 경쟁하는 부분이죠. 누가 더 미세하게 공정을 완수하느냐. 거기서 지금 7나노 공정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5나노, 3나노 이렇게 가는데 삼성의 3나노 공정에 대한 기사가 난 후에 TSMC가 2나노 공정의 양산체제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사들인데, 하나는 약간 삼성에 부담이 된다라는 쪽을 읽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추격하는 삼성의 TSMC가 그냥 움찔해서 서둘러서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 논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의 어느 한쪽을 동의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기사로 봤을 때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어느 쪽을 마음속으로 지지하든 관계없이 팩트는 두 기업이 미세 공정에서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업계 1위인 TS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TSMC의 브랜드 로고예요. 기업 로고라고 해야 되겠죠. 뭐의 약자냐면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대만 기업이죠. 이게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출자한 국영기업 같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90년대에 민영화를 하면서 이제 민간 기업이 된 거죠. 이 기업이 대만의 가장 큰 기업이고 대표하는 기업이죠. 두두님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보통 대만 기업이라고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아수스나 에이서처럼 완제품 메이커들은 아는데, 이 부품이 대만이 강하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기업 이름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운드리라는 게 주문자가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시장에 나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완성품 업계가 익숙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라는 그 업계가 이런 업계인 거죠. 그리고 이런 파운드리한테 이런 설계도를 주면서 주문을 하는 업체들을, 설계만 하는 기업을 이제 팹리스라고,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기업, 이 두 개가 같이 주문을 넣고 하면서 돌아가는 건데, 이 두 개를 다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IDM이라고 종합 반도체 회사인 거죠. 삼성전자는 그쪽이죠. 설계도 하고 엑시노트를 설계를 했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종합 반도체 회사인 거죠. 모리스 창이라고 TSMC의 창업자예요. 1931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자이고요. 중국에서 국공내전으로 공산당이 이제 공격했던 지주층 아니면 자본계층이 이제 중국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이지만 부유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는지 하버드에도 가고 거기서 다시 MIT로 옮겨서 전기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력 중에 미국에서 TI라는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지원으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따게 되는. 그리고 87년도에 대만으로 넘어와서 이제 TSMC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리스 창이 주도적으로 TSMC를 설립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만에서 반도체 쪽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모리스 창을 영입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히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모리스 창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정부 공직자들이 이런 최첨단 업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브레인이 있어야 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2007년인가 대표직을 내려놔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오가요.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은퇴를 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리스 창이 반도체 업계의 진출을 구상할 때 반도체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를 하려면 기존에 인텔처럼 전부 다 하려면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인텔을 따라가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산만을 설계를 하지 않는 파운더리 설계만 따라오는 패블리스를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기업이 생기고 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TSMC를 파운드리 회사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대만 자체 내에서도 파운드리 회사하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두 개로 나누어진 반도체 업계 생태계가 이 사람의 구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상이 시간이 지나서 크게 빛을 보게 된 거죠.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이 늘어나면서 공장이 없이 파운드리를 원하는 팹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산 전문 파운드리가 이제 대박이 나는 시장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TSMC에서 본인들 회사의 모토 혹은 마케팅 구로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파운드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파운더리들도 그 같은 기업의 내부 수주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문량을 받아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는 본인 외부 팹리스들의 설계들이 그 종합 반도체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설계 노하우가 혹시나 뺏길까 흘러 들어갈까를 염려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설계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TSMC 같은 파운드리 전문 회사는 그럴 걱정이 덜한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 활동을 해온 시간으로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사고들이 없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파운드리고 이 사람 모리스 창의 생각은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마치 굉장한 서비스 혹은 마케팅 포인트인 양 된 건데 파운드리 전문 회사의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비해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설계 부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맞죠. 물론 삼성전자는 절대 공유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맞죠. 네,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건가는 대외적으로 그런 걸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 스파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굉장히 이게
돈이 되는 부분이라 기술과 관련된 거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창시자 그런 구조를 짜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0년 2분기 파운드리 업계 시장 점유율이에요. 일단 오른쪽에 걸 보시면 대만의 TSMC가 51%, 51.5%, 그리고 2위가 한국의 삼성전자 18.8%, 그리고 3위, 4위, 5위가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매출액이 삼성전자도 늘었고 TSMC도 늘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 1년 사이에. 근데 증가폭은 TSMC가 훨씬 크죠. 이게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인가 보네요. 아직도. 네네.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무선 기기들,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런 반도체들을 원하게 됐고, 그리고 IoT라고 하죠. 이런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넷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칩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스마트화되고 전기차화 되면서 그런 거를 통제장치,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게 돼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노리고 진입한 건 굉장히 시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 좀 차이가 큰 2위지만 후발주자로서 2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업계의 현황은 50%가 넘는 50%에 가까운 TSMC가 원탑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뒤를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많이 떨어지지만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술 경쟁을 하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TSMC하고 삼성전자 두 개뿐이다라는 거,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 어느 정도의 위상이냐 하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 주식 가치죠, 시가총액 1위라고 합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생산만 하는 TSMC가 전체를 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다른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텔 같은 그런 미국의 내노라 하는 기업들보다도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더 높아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